눈발이 하늘을 덮었다. 바람은 울부짖고 세상은 흰 장막 속으로 사라졌다. 산골 마을의 작은 오두막에서 목수 흰돌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이미 무릎까지 쌓였고 바람 소리는 마치 산신령의 노여움처럼 거셌다. 나무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냈다. 흰돌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병상에 누운 지 석 달, 이제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듯했다. 주름진 얼굴은 누렇게 뜨고 숨소리는 가빴다. 흰돌은 할머니가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예, 할매. 흰돌은 할머니의 침상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거칠고 마른 손이 그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다. 이 할멈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구나. 무슨 말씀을요? 할매는 오래 사셔야 합니다. 봄이 오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다. 이 할멈은 안다. 봄을 못 볼 것을. 이 몸이 이미 저승문턱에 와 있다는 걸.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흰돌은 그 눈물을 보며 목이 메었다. 며느라이, 얼굴을 보고 싶구나. 내가 장가를 들어야 이 할멈이 눈을 감지. 너 하나 남겨두고 가는 게 이 할멈의 한이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장가 한 번 못 보내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하나 키우느라 이 할멈이 온갖 고생을 다 했다. 그래도 좋았다. 내가 있어서 하지만 혼자 남을 생각을 하며 이 할멈이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흰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혔다. 그는 30이 넘도록 혼자였다. 말수가 적고 키는 작고 얼굴은 평범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목수. 그의 손은 나무를 다루는 데는 능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서툴렀다.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혼담이 오간 적도 없었다. 누가 그를 택하겠는가? 할매, 저는 부탁이다. 이 할멈의 마지막 소원이다. 내가 짝을 만나는 걸 보고 그리고 가고 싶구나.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흰돌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다. 그날 밤 흰돌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 술꾼들이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흰돌은 모퉁이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귀를 기울였다. 술꾼들은 취기가 오르자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했다. 보쌈이라는 게 있다더군. 과부나 하녀를 밤중에 업어다가 혼례를 치르는 거지. 그게 무슨 짓이야? 그건 큰 죄야.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홀로 사는 여인들 의지할 곳도 없잖아. 오히려 고마워할 수도 있어. 그래도 법에 어긋나는 일 아니니. 법이 뭐가 중요해. 사람 사는 게 먼저지. 나도 들었는데 저 산 너머 마을에서도 그렇게 장가든 놈이 있다던데 지금 잘 살고 있다더군. 흰돌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죄를 짓는 것인가 아니면 할머니의 소원을 이루는 것인가. 그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막걸리 사발을 비우고 또 채우고 다시 비웠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물 어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할매를 위해서라면 이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저 혼자 지옥에 가더라도. 그는 결심을 굳혔다. 술값을 내고 일어났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밤이 깊어지자 흰돌은 검은 보자기를 들고 오두막을 나섰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익숙한 산길을 더듬어 올라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발이 옷깃 속으로 파고들었다.
마을 뒷산의 낡은 집, 그곳엔 양반 최진사의 집에서 일하다 쫓겨난 하녀가 산다는 소문이 있었다. 과부도 아니고 시집도 못 간 여인.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외롭게 산다고 수군거렸다. 흰돌은 그녀가 누구인지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다. 다만 외롭게 산다는 것만 알았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할매를 위해서입니다. 그는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보자기를 쥔 손에 땀이 났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는 조용히 문을 밀었다.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냈다. 안에는 한 사람이 촛불 앞에 앉아 있었다. 회색 승복의 대머리로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다. 참선하는 자세였다. 고요함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니 여승이라고? 이럴 수가. 흰돌은 얼어붙었다. 하녀가 아니라 절에서 내려온 비군이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소문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하녀가 이사를 간 것인가? 그러나 이미 들어온 이상 되돌릴 수 없었다. 문은 열렸고 눈보라가 안으로 밀려들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며느리를 보고 싶다던 그 간절한 눈빛. 그는 이를 악물고 보자기를 펼쳤다. 여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나이는 25쯤으로 보였다. 눈빛은 놀랍게도 평온했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물 흐르는 듯한 목소리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위해. 그러니까 흰돌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손에 든 보자기가 무거웠다. 보쌈이군요. 여승은 담담히 말했다.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흰돌은 더욱 놀랐다. 예,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저 할머니께서 병이 깊으셔서 며느리를 보고 싶다 하시는데 저는 가난하고 볼품없어서 장가를 갈 수가 없어서. 잠시만요. 그 여승은 일어나서 촛불을 끄고 작은 보따리를 챙겼다. 그 안에는 염주와 경전, 그리고 약초가 들어 있었다. 흰돌은 그녀의 행동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시겠습니까? 흰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이 또한 인연이죠. 그녀는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절에 있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속세로 내려와야 한다고, 참선을 해도 마음이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스승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연은 산 아래에 있다. 때가 되면 길이 보일 것이다 라고. 그녀는 흰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은 깊고 투명했다. 흰돌은 그 눈빛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흰돌입니다. 흰 바위처럼. 그런 뜻으로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군요. 저는 춘월입니다. 봄달이라는 뜻이지요. 이제 속세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문을 세차게 흔들었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다. 흰돌은 보자기를 춘월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걸쳐주었다. 춘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따리를 들었다. 가시죠.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눈보라 속으로 등에 업고 나갔다. 뒤에서 문이 닫혔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엮이기 시작했다. 혼례는 간소했다. 촛불 2개와 막걸리 1잔, 그리고 할머니의 희미한 미소가 전부였다. 붉은 비단도, 잔치 음식도, 하객도 없었다. 다만 눈보라 소리만이 축가를 대신했다. 고맙구나, 며느라 가야. 할머니는 춘월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춘월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할머니께
3번 절을 올렸다. 절을 올리는 모습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할머니는 흐느끼듯 울었다. 이제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우리 흰돌이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할머니는 춘월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가야, 우리 흰돌이를 부탁한다. 말은 없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이란다. 목수 일도 잘하고 착한 아이야. 예, 할머니 잘 보살피겠습니다. 춘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춘월은 묵묵히 일했다. 상여를 따라가고 제사상을 차리고 손님들을 맞았다. 말은 적었지만 몸은 부지런했다. 절에서 익힌 예법으로 모든 일을 정갈하게 처리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여인이 절에서 온 스님이라던데 보쌈 당한 거 아니었나? 그런데 왜 저렇게 순순히 신기한 일이야 화도 안 내고. 인연이려니 하지 뭐.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거야. 흰돌은 그 소문들을 들으며 괴로워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춘월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했다. 담담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처리했다. 장례를 치른 뒤 오두막은 고요했다. 할머니가 떠난 빈자리가 컸다. 방 안은 쓸쓸했고 춘월은 매일 한쪽에 앉아 참선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세상의 소리를 들었다. 새소리, 바람소리, 땅의 숨소리.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흰돌은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멀찌감치 작은 헛간에서 나무를 깎으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말이 없었다.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밤이면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다. 낮에는 각자의 일을 했다. 춘월은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약초를 말렸다. 흰돌은 나무를 깎고 장작을 패고 마을로 일을 나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춘월은 흰돌이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흰돌은 춘월이 참선할 수 있도록 마당 한쪽에 평평한 돌을 깔아주었다. 어느 날 저녁 춘월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렸다.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절인 무 몇 조각. 소박한 밥상이었다. 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흰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님을 이렇게 강제로. 괜찮습니다. 춘월은 담담히 대답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흰돌을 바라보았다. 절에 있을 때도 알았습니다. 저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제 마음은 늘 산 아래를 향했습니다. 참선을 해도 속세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장터의 시끄러운 소리. 그 소리들이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제 인연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길이 보인다. 인연이 오면 받아들이라고. 당신이 오신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 길이라는 것을, 제가 기다리던 인연이라는 것을. 흰돌은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를 위한 당신의 마음은 아름다웠습니다. 효심은 죄가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춘월이 다시 말했다. 이제 저는 절의 춘월이 아닙니다. 그냥 춘월입니다. 당신의 아내이지요.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아니라 어딘가 부드러운 기운이 섞인 바람이었다. 따뜻한 기운이 방 안을 채웠다. 봄이 왔다. 춘월은 오두막 뒤 털을 보며 말했다. 이 땅은 살아 있습니다.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녀는 땅에 손을 대고 눈을 감았다. 이곳에 씨앗을 심으면 잘 자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밭을 읽었다. 춘월이 땅을 읽고 흰돌이 힘을 보탰다. 일주일 동안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당귀, 청궁, 작약을 심었다. 약초가 돋아나자 장터에 내다 팔기로 했다. 장터는 시끌벅적했다. 흰돌은 구석진 자리에 약초를 펼쳐놓았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왔다. 27쯤으로 보이는 밝은 얼굴의 여인이었다. 이거 약초예요? 신기하네. 어디서 구했어요? 아내가 직접 기르고 있습니다. 직접 키우다니 대단한데요. 여인은 약초를 꼼꼼히 살폈다. 손놀림이 익숙했다. 약재를 다루는 사람임이 분명했다. 이름은 미양이에요. 저는 들기름과 약재를 팔아요. 혹시 더 많이 구할 수 있나요? 질이 좋은 약초는 수요가 많거든요. 얼마든지요? 그럼 제가 정기적으로 살게요. 가격도 좋게 쳐드릴게요.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양은 웃었다. 웃음이 따뜻했다. 그날 이후 미양은 자주 오두막을 찾았다. 처음엔 약초를 사러 오는 것 같았지만 점차 방문이 잦아지고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다. 어느 날 미양은 오후 무렵에 들기름과 말린 생선을 들고 찾아왔다. 춘월이 문을 열었다. 두 여인이 처음으로 마주섰다. 소문은 들었어요. 흰돌 씨 아내분이시죠? 저는 미양이라고 해요. 춘월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춘월은 약초차를 내왔다. 구수한 향이 방 안을 채웠다. 세 사람은 둘러앉았다. 춘월 씨, 약초를 어떻게 그렇게 잘 기르세요? 땅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이면 땅이 답을 줍니다. 신기해요.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미양은 환하게 웃었다. 흰돌은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춘월은 고요했고 미양은 밝았다. 그날 밤 미양이 돌아간 뒤 춘월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흰돌은 그녀의 뒷모습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춘월 씨, 괜찮으십니까? 예, 좋은 분이십니다. 봄이 깊어지자 미양의 방문은 더 잦아졌다. 약초밭 일을 도왔고 춘월에게 장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름이 왔다. 춘월은 약초주를 담그기 시작했다. 미양이 제안했다. 춘월 씨, 이 술을 장터에 내다 팔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세 사람은 협력했다. 춘월은 약초를 기르고 술을 담갔다. 흰돌은 술통과 약상자를 만들었다. 미양은 장터에서 팔았다. 소문이 나고 돈이 조금씩 모였다. 미양은 흰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춘월을 향했다. 춘월은 그 모든 것을 알았다. 가을이 왔다. 약초밭은 풍성했다. 그런데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땅이 원래 박진사 집안 선산이래. 며칠 뒤 박진사가 하인들을 이끌고 찾아왔다. 50대의 비대한 양반으로 기름진 얼굴에 욕심이 가득했다. 이놈, 내가 흰돌이냐? 이 땅은 우리 박씨 가문의 선산이다. 당장 물러나거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박진사는 관아와도 친했다. 진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부디 조금만. 닥쳐라. 당장 나가지 못할까? 그때 춘월이 앞으로 나섰다. 진사님,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뭐야? 내가 누군데 끼어들어? 저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 땅을 일군 사람이기도 합니다. 춘월은 박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선산이라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 남쪽 언덕에 버려진 땅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춘월은 손가락으로 남쪽을 가리켰다. 돌이 많고 메마른 땅이었다. 박진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저 황무지를 달라고? 하하하, 좋다. 그렇게 하자. 춘월은 깊이 절했다. 박진사는 흡족해하며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여인이 바보가 아닌가? 좋은 땅을 주고 황무지를 받다니. 흰돌도 이해할 수 없었다. 춘월 씨, 왜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저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춘월은 미소 지었다. 며칠 뒤 관아에서 문서가 작성되었다. 춘월은 즉시 남쪽 언덕으로 향했다. 흰돌과 미양이 따라갔다. 춘월 씨, 정말 이곳에 뭔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양맥의 중심이 이곳입니다. 춘월은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다. 약초밭은 양맥의 가장자리였습니다. 진짜 중심은 바로 이 언덕 아래입니다. 표면은 척박해 보이지만 땅 깊은 곳에 기운이 모여 있습니다. 춘월은 삽을 들어 땅을 팠다. 한 자, 두 자. 갑자기 축축한 흙이 나왔다. 손으로 만지자 부드럽고 기름졌다. 이곳은 물맥도 지나갑니다. 돌을 치우고 땅을 일구면 이 땅은 약초밭보다 훨씬 좋은 땅이 됩니다. 흰돌은 감탄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절에서 배웠습니다. 땅은 말을 한다고. 귀를 기울이면 들린다고. 세 사람은 다시 땅을 읽었다. 돌을 치우고 물기를 내고 땅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언덕 위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우리 이름을 지어요. 이 땅의 이름이요. 미양이 말했다. 춘월이 생각에 잠겼다. 희망이 자라는 곳이라는 뜻으로 희작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희작 마음에 들어요. 세 사람은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함께 웃었다. 그 무렵 공방에 한 양반이 찾아왔다. 50대의 단정한 양반이었다. 혹시 흰돌씨 계십니까? 저는 최진사라고 합니다. 당신의 공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품이 훌륭하더군요. 혹시 큰 작업도 맡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최진사는 흰돌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눈빛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당신의 나이가 32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십니까?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아기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굳었다. 손이 떨렸다. 그러셨군요. 최진사는 돌아갔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춘월이 흰돌에게 말했다. 오늘 오신 분 뭔가 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 죄책감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당신과 관련이 있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인연은 숨길 수 없습니다. 가을이 깊어졌다. 희작의 땅은 푸르게 변했다. 최진사의 일감도 순조로웠다. 어느 날 최진사가 다시 찾아왔다. 정말 훌륭합니다. 혹시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공방에 앉아 술잔을 나눴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최진사가 입을 열었다. 긴돌씨,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최진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2년 전 저는 이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반이었고 그녀는 평민이었습니다. 제 가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흰돌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저는 도망쳤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많이 비겁했죠. 몇 년 뒤 그녀가 아이를 낳고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키웠다고 저는 찾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흰돌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혹시 그 아이가 당신입니다. 흰돌씨,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최진사는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비겁한 아버지였습니다.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흰돌은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부모 없이 자랐다. 외로웠고 서러웠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눈앞에 있었다. 저는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보니 당신도 고통받았다는 걸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춘월이 들어왔다. 진사님, 일어나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함께 하십시오. 고맙다, 며느라가야. 아버지, 흰돌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최진사는 흰돌을 껴안았다. 두 남자는 울었다. 그날 이후 최진사는 자주 찾아왔다. 진심으로 가족이 되려 노력했다. 더 많은 일감이 들어왔다. 미양도 기뻐했다. 흰돌씨, 정말 잘 됐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쓸쓸함이 있었다. 가을이 저물고 겨울이 다가왔다. 희작의 땅은 첫 수확을 맞았다. 박진사는 소식을 듣고 이를 갈았지만 이미 늦었다. 마을은 변하기 시작했다. 희작의 땅에서 나온 약초와 흰돌의 목재 작품이 소문을 탔다. 세 사람의 협력은 완벽했다. 어느 날 미양이 고백했다. 춘월씨, 흰돌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저는 흰돌씨를 좋아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하지만 알아요. 흰돌씨의 마음은 춘월씨에게 있다는 걸. 저는 끼어들 수 없어요. 미양 씨, 괜찮아요. 말하고 싶었어요. 숨기는 게 힘들었어요. 춘월이 미양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미양 씨, 고맙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의지합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당신이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떠나지 마십시오. 미양은 울었다. 춘월이 그녀를 안았다. 흰돌도 다가와 두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양씨 고맙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울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몇 년이 흘렀다. 희작의 땅은 마을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 되었다. 마을은 나무와 약의 마을로 불렸다. 박진사는 욕심이 화를 불러 결국 파산했다. 봄이었다. 춘월은 배가 불렀다. 아이를 가진 것이었다. 최진사도 자주 찾아와 손주를 기다렸다. 여름에 출산의 날이 왔다. 춘월은 고통 속에서도 침착했다. 몇 시간이 흘렀다.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입니다. 이름을 지어야겠어요. 희목은 희망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무를 다루고 저는 땅을 다룹니다. 우리 아이는 그 사이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그날 밤 모두가 모였다. 최진사는 손주를 안고 울었다. 미양은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지며 웃었다. 작은 잔치가 열렸다. 춘월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을 떠올렸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날 밤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데리러 왔던 그 눈보라의 밤. 잘못 묶인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건 잘못 묶인 게 아니었어요. 제일 단단한 매듭이었어요. 흰돌은 웃었다. 춘월도 웃었다. 미양이 다가왔다. 저도 이 인연의 일부가 되어서 행복해요.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춘월이 미양의 손을 잡았다. 흰돌도 두 여인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여름밤의 바람이었다. 그 바람 속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세월은 흘렀다. 희목은 자랐다. 아버지처럼 나무를 다루고 어머니처럼 땅을 읽었다. 미양 고모는 장사의 지혜를 가르쳤다.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저 가족의 시작은 신기하지. 보쌈으로 시작했다던데 가지만 보게 저렇게 행복하잖아. 인연이란 알 수 없는 거야. 어느 봄날 늙은 춘월과 흰돌은 희작의 언덕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았다. 우리 참 멀리 왔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당신은요? 저도 없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이 또한 인연이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인연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다. 약초밭에서 향긋한 냄새가 났다. 아래쪽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잘못 묶인 매듭 같았지만 제일 단단한 매듭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눈보라 속 잘못된 보쌈으로 시작되어 가장 아름다운 인연으로 완성된 이야기. 그것은 사실 매듭이 아니었으며 시작이었다.